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전문의 한상희입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 쑤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특히 6, 70대에 접어들면 걷기만 해도 무릎이 시큰하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금방 약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뼈도 약해지고 도대체 뭘 더 조심해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불편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일상에서 쉽게 먹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을 동시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 1스푼의 정체와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분들이 이 방법을 드시면 좋은지, 또 반대로 주의해야 하는 분들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실전 조언도 함께 담아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관리 방법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문제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70대면 원래 무릎이 아프다, 나이가 들면 뼈는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를 하지 못해서 더 빨리 악화된 경우,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통증이 심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뼈와 관절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뼈가 약해져 골밀도가 떨어지면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들도 작은 충격에 더 취약해지고 연골이 받는 압력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평소보다 부종이 잦아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관절이 아파 움직임이 줄면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뼈는 자극을 받지 못해 더 빨리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결국 뼈와 관절의 건강은 하나의 문제이며 어느 한쪽만 관리해서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증상을 방치하거나 통증이 심해질 때만 진통제나 파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활동 제한, 만성 통증,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 중 상당수가 걷기가 힘들어져서 집에만 머물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활동량 감소는 뼈 건강에 있어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빠르게 약해지고 약해진 뼈는 다시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은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뼈가 약해져도 통증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특히 척추 압박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두 번째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데, 이런 골절은 평소에 느끼는 통증과 별개로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이 닳는 시점까지는 통증이 없다가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만 아프다가 결국에는 일상 걷기까지 어려워지곤 합니다. 즉,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뼈와 관절은 미리 관리할수록 손상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이미 약해진 분들도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면 통증이 줄고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필요한 영양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후 통증이 뚜렷하게 줄고 활동량이 늘어나 삶의 질이 높아진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뼈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관절 역시 사용 방식이 바뀌면 부담을 줄이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뼈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파괴와 재생을 반복합니다. 이를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70대 이후에도 이 과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가 느려질 뿐이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 자극, 습관이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영양 성분을 보충하고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 패턴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절 가능한 문제라고 단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은 절대로 운명처럼 감수해야 하는 통증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뼈와 관절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 수준이든 개선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정보들은 바로 이 개선 가능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에서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이 조절 가능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 사례와 이해를 돕는 설명을 통해 그 주장을 좀 더 명확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뼈와 관절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생활습관 변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알기 쉽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통증이 심해지면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는 정도로만 관리해 오셨는데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부딪힌 후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단순한 미끄러짐이었지만 이미 골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뼈가 쉽게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이 환자분은 넘어지기 전까지 나는 멀쩡한 편이다. 조금 아픈 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골밀도는 정상 범위에서 상당히 아래에 있었고 무릎 관절도 오랜 기간 연골이 닳아 상당한 부하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통증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되었을 뿐 실제 몸 상태는 이미 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례는 68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골밀도 검사 결과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문제는 몸무게와 무리한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평소 농사일을 하면서 무릎을 반복적으로 구부리고 체중의 부담이 고스란히 관절에 전달되며 연골의 마모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골밀도는 괜찮았지만 관절이 먼저 무너진 경우였고 나는 뼈가 튼튼하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뼈가 튼튼해도 관절의 과부하가 지속되면 통증은 계속 심해질 수 있으며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뼈마저 약해지는 악순환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뼈와 관절은 어디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관절도 약해지고 관절이 아파 움직임이 줄면 골밀도는 더 빨리 떨어집니다. 결국 뼈와 관절은 각각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건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노인의 경우 1년 사이에 골밀도가 평균적으로 1에서 2%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반대로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골밀도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을 이유로 활동을 줄일 경우 6개월만 지나도 허벅지 근력이 10에서 15% 감소하고 이 근력 감소가 다시 관절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굳어집니다. 다른 예로 제가 진료했던 74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 10분씩 걷는 것조차 힘들어 무릎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3개월 동안 식단을 조절하고 특정 영양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병행하자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보폭이 커지면서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특히 이 환자분은 꾸준한 실천으로 골밀도 검사에서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더라도 감소 속도가 멈춘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령 환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뼈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멈추는 것만으로도 골절 위험이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실제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악화가 가속되지만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상태가 분명히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어떤 걸 한다고 달라지겠냐고 말씀하시지만 뼈는 70대에도 재생과 회복 능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그 속도가 느릴 뿐이죠. 관절 역시 완전히 닳아 없어지지 않는 이상 부담을 줄이고 근력을 강화하면 기능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방식과 꾸준함입니다.
여기까지가 핵심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사례들입니다. 지금까지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조기에 관리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이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뼈와 관절이 좋아지는 식습관의 기본. 식습관은 뼈와 관절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 흔히 부족한 요소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흡수율이 낮아지면서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부족해지는데, 이를 채우기 위한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칼슘 섭취를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유나 두유 한 잔을 하루 1회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우유가 맞지 않는 분들은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이 최고입니다. 10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뼈와 관절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소 하루 한두 번은 계란, 콩류, 생선, 살코기를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채우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는 꾸준함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증을 악화시키지 않는 안전한 운동법.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무릎 통증 환자들에게 필요한 운동은 관절을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가장 먼저 권장되는 운동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수중 운동 워킹, 아쿠아로빅. 물속에서는 체중의 압력이 6080%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 연골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도 근육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2. 의자에서 하는 허벅지 근력 운동 대퇴사두근 강화. 무릎을 펴는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하루 10회에서 15회씩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가벼운 걷기 운동.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단, 빠르게 걷거나 언덕길을 오래 걷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관절을 강화한다가 아니라 관절 주변을 튼튼하게 만들어 부담을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즉,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생활 습관. 관절에 가는 압력을 줄이는 것은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무릎은 체중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계단은 무조건 피하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은 체중의 3배에서 4배, 내려갈 때는 5배의 압력을 받습니다. 무릎 통증 환자에게 계단은 가장 위험한 동작입니다. 길고 무거운 보폭 피하기. 보폭을 작게 하고 천천히 걷는 것이 관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는 자세 금지.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양반다리 등은 관절을 지나치게 굽혀 연골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체중을 서서히 관리하기. 체중이 1kg 줄면 무릎이 받는 압력은 약 3에서 4kg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평소 식단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증 조절과 병원 관리 원칙. 무릎 통증과 골다공증은 일상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주기의 병원 체크도 필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1, 2년에 한 번 진행 속도를 확인해 치료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진료. 단순한 피로감인지 관절염인지 인대 문제인지 확인해야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통제나 파스에 의존하지 않기.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서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인 완화에만 기대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 회복은 자는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은 뼈관절 건강에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만드는 변화.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어렵지만 한 달만 지나면 몸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뼈와 관절은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0분 걷기, 칼슘 섭취, 햇볕 쬐기, 허벅지 근력 운동 같은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6개월, 1년 뒤의 관절 상태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뼈를 지키고 통증을 줄이며 더 오래 걷고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노년층 환자분들을 오래 진료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뼈와 관절의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악화 속도와 통증의 정도는 본인의 관리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어 당연히 겪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생활 습관에 따라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골다공증과 무릎 통증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관절이 더 큰 부담을 받고 관절이 아파 움직임이 줄면 뼈는 더 빨리 약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연골만, 단순히 골밀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를 동시에 바라보고 접근해야 훨씬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뼈와 관절 문제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골절이나 보행장애는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발생하면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결국 통증이 생긴 이후가 아니라 통증이 올 가능성을 줄이는 예측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10분 걷기, 햇볕 쬐기, 칼슘과 단백질 조금씩 챙기기, 계단 피하기, 허벅지 근력 운동 몇 회 반복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몇 달 뒤에는 통증 감소, 활동 범위 증가, 골밀도 유지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봅니다. 고령이라도 움직임이 불편한 분이라도 누구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뼈와 관절의 노화 속도는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뼈가 많이 약해졌다고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움직이기 불편하다고 해도 분명히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습니다. 느릴 뿐이지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회복에 필요한 자극과 영양, 생활 습관이 갖춰지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 몸을 위해 새로운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이지만 그 한 걸음이 1년 뒤에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편하게 걷고, 더 자주 움직이고, 통증이 줄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드는 삶.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천 방안들은 모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은 만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쌓이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만큼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이미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뼈와 관절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실질적 정보와 조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